나이 들수록 허술하고 즐겁게 살자,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그 별명이 막에 빠진 놈이거든요. 그게 굉장히 허술해요. 학교 다닐 때부터 허술하고 항상 허허 웃고 그래요. 좋은 말로 하면은 굉장히 참 긍정 마인드가 높은 친구고, 좀 먼 얘기로 하면은 별명이 그냥 막에 빠진 놈이다, 그렇게 우리가 놀리기도 합니다. 그 친구는 그냥 매사를 그냥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다고 머리가 뭐 모자란 게 아니고 똑똑한데 매사를 즐겁게 그냥 허술하게 살면서 받아들이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근데 나이 들고 보니까 그 친구처럼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 친구가 2년 전에 땅을 하나 샀는데 사기를 당했습니다. 현재 가보니까 현장에는 도로가 있는데 나중에 등기를 아주 마치고 보니까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건축물을 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사기를 당한 거죠. 맹지였던 것입니다. 맹지는 가격이 굉장히 얕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그냥 허허 그럴 수도 있지 뭐 내 운이지 그러더라고요. 저 같으면 원망하고 따지고 당신 왜 그랬느냐 막 전화해서 막 이렇게 할 텐데, 그 친구는 내가 모자라서 그렇지 뭐 그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허술하게 받아들이면서 허허 하고 그냥 지나더라고요. 그런데 엊그제 그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야 친구야, 내가 그 2년 전에 맹지라는 그 땅이 있잖아, 거기에 산업단지가 들어온대. 난 생각도 안 했는데 그래서 구입한 것보다 3배 이상 내가 보상을 받았네. 내 친구한테 가서 막걸리 한 잔 살게 그러더라고요. 아 내가 친구야,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없는데 왜 막걸리 사? 그랬더니 아 그냥 사는 거요, 그냥 뭐 기분 좋아서 그러더라고요. 하하, 물론 그 친구가 그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거기에 산업단지에 산업단지가 들어왔다는 그런 과학적인 근거로 연결시킬 수는 없지만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그 친구는 그렇게 마인드를 허허하면서 또 허름하게 하면서 너그럽게 살으니까 그 좋은 일도 그렇게 생기는구나, 나쁜 일이 변해서 좋은 일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한편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은 그냥 허름하고 또 허허 웃어가면서 그렇게 사는 것도 한편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즐겁게 살려면은 기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런 경험을 하셨나 모르겠어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아침에 와이프하고 말다툼하고 간 날, 기분이 언짢게 출근한 날은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으면서 일이 매사가 꼬입니다. 또 그런 날은 또 상사한테 또 혼나는 날도 있어요. 그게 묘한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 기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루 기분 관리, 1년 기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2002년도에 월드컵 4강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나 우리가 전 국민이 열광적으로 응원했습니까? 저도 그 빨간 그 티셔츠를 입고 막 미친 듯이 막 응원했습니다. 물론 저는 축구보다 야구를 더 좋아하는데, 그때는 뭐 야구고 뭐고 보이지 않고 그냥 축구만 보이면서 막 그냥 막 열광적으로 응원했습니다. 제 친구는 축구 광입니다, 아주. 그 친구는 뭐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자기도 막 통닭도 다 공짜로 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그때 그 2002년 월드컵 그 기분 좋게 열광스럽게 응원하고, 그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 그 위험 갖고 시달리고 두통 갖고 시달렸는데 그것까지 싹 나서버렸어요. 야, 이게 뭔가 기분 좋게 살면은 건강에도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때 그 친구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기분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분 관리에 대해서 제가 뭐 특별하게 아는 지식은 없지만 책에서 본 내용을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기분 관리에 도움되는 식품 3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커피입니다. 이 커피 안에 있는 카페인이 우리 기분을 좋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토마토인데, 이 토마토에는 엽산이라는 그 성분이 있대요. 근데 엽산이라는 성분이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나나인데, 바나나에는 마그네슘이 있기 때문에 마그네슘은 우리 스트레스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만성 피로까지도 싹 해소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바나나 하나 먹고 출근했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런 좋은 식품, 이왕이면 그 스트레스에 관리되는 식품을 잘 먹고 즐겁게 또 행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분이 우울하고 그럴 때는 첫 번째 산책을 하거든요. 조용히 좋은 길, 깨끗한 길을 산책하다 보면은 마음이 깨끗하게 정리됩니다. 물론 의학적으로도 이 산책하면은 혈액순환도 잘 된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음악을 또 들어봐도 좋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때는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듣는다든지 아니면은 조용하게 틀어놓고 듣는다든지 자기 취향에 맞는 그 음악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제 친구가 그 성악을 전공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우울할 때는 오히려 더 우울한 노래를 들으라 하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 친구 얘기가 우울한 클래식을 딱 듣다 보면은 같은 동병상련에 의해서 내 마음에 치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밝은 노래를 들으라는 거죠. 클래식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우울하다 하면 우울한 노래를 딱 듣고 또 마지막에는 즐거운 노래로 마무리해 주면은 기분이 전환이 된다. 물론 저는 기분 나쁠 때 아니면 기분이 저하돼 있을 때는 뭐 특정인을 제가 말씀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장사익 씨 노래가 또 좋더라고요. 장사익 씨 찔레꽃 같은 노래 촥 들어보면은 막 가슴에서 나오는 그 그런 노래가 참 들으면은 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뭐 패티김 노래랄지 아니면 김연자의 뭐 노래랄지 이런 노래로 그냥 딱 마무리하면은 즐거움으로 싹 돌아오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 힘든 친구 있잖아요. 주변에 보면 그 기분이 좀 우울하면은 그 친구를 찾아가서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또 우유를 해주고 그 얘기도 듣고 그러면서 또 오히려 제 기분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서로 위로해주는 그런,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면은 오히려 내가 더 내 기분이 업되지 않나 하는 그런 원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기분을 업시키는 방법은 이거는 제 주관적인 얘기니까 여러분들 각자 다 다양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다운될 때는 다운된 대로 놔두시지 마시고 그 기분을 즐거운 기분으로 업을 시켜서 우리가 나이 먹을수록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이 들면 나도 즐겁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 그 축구를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다리를 다쳐가지고 지난주에 이제 대형 병원에 입원했는데 제가 이제 그 문병을 갔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역시 거기서도 6인실인데 그 병원 자체가 환한 기운으로 만들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웃겨놨는지 그 다른 환자들이 저보고 친구를 하겠더니 이 친구 이 다리 빨리 나았으면 안 된다고 오랫동안 입원해야 된다고 우리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주 병원 생활이 재밌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그거 보면서 다른 사람을 웃기는 능력이 굉장히 참 중요하구나. 다른 사람을 웃길 수만 있다면 우리가 요양병원에 가서도
나이 먹고 그 사람들을 웃긴다면은 그 사람들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개그맨들이 다른 사람을 잘 웃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보면은 미인하고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 여성들도 남성들을 그 웃기는 사람, 유머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성분들, 그 남성분들은 어떤 여성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제가 이제 남성만 그 있는 데 가서 강의해 보니까 무조건 예쁜 여자라고 그럽니다. 제 생각은 안 하고. 어쨌든 그런데요, 제가 살아보니까 나이 먹으면 예쁜 여자보다는 나오고 말이 통하는 여자, 마음이 통하는 여자가 훨씬 친구 같은 여자, 그런 여자가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면서 소통할 때도 기왕이면은 그냥 위트 있는 얘기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스티브 잡스나 오바마 전 대통령,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 그리고 영국 처칠 전 수상 같은 사람의 공통점은 위트 있게 말을 잘하는 말솜씨가 좋았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솜씨를 잘 길러서 다른 사람도 웃기고 나도 즐겁게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오늘은 드려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저한테. 아이고, 저는 말을 재밌게 하고 싶어도 도저히 할 수가 없네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여성인데, 강의 갔을 때 이제 여성대학 가서 있었던 일인데,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선생님한테. 선생님은 그러면 친한 친구하고 커피숍이나 찻집에서 수다 떨을 때는 몇 시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야 3시간이고 4시간이고 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그러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재밌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거창하게 다른 얘기 갖다 끌어대지 말고 자기의 소소한 얘기부터, 아니면 친구의 소소한 얘기부터 그걸 재미있게 구성해서 잘 전달하다 보면은 충분한 이야기꾼이 될 수 있다. 물론 우리가 개그만 시험 봐서 개그만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주변에 있는 친구들 정도를 웃기고 친구들 정도 즐겁게 해주면 되는 거지, 우리가 뭐 엄청난 웅변가가 되고 엄청난 스토리텔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재밌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은 누구나 우리 안에 다 간직돼 있다. 그거를 끄집어내 쓰기만 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제가 직접 쓴 시 한 편 낭송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살리라 황선만. 먹구름이 머리 위에 머물러 있어도, 슬픔이 북받쳐 오를 때에도, 절망의 소리 절로 나와도, 세상이 모두 불공평해 보여도, 다정하던 별들 멀리 가도, 숲속 새들 노래 멈춰도, 지쳐서 쓰러지고 싶을 때에도, 아픔 나눌 자 없이 외로워도, 한겨울 혹독한 추위에서도, 사랑하는 건 모두 가져가도, 나 이제 즐겁게 살리라. 깊고 넓은 사랑 음미하며.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리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도 하여 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